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기사가 있네요. 중국인이 가담한 나스닥 주가 조작,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실은 이런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국이 연루가 됐다면 배상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 수사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주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다 한참 오른 뒤에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서 이건 작전 세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더불어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원의 제한이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을 다 조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주식을 걸고 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책에도 썼던 건데, 시총이 좀 낮으면 그런 대상이 돼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심지어는 연기금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많고 탈도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리고 국내 세력이 작전을 걸었던 그런 주식 위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인원에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기사에 봤던 것처럼 제한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했다,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그럼 조사를,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하냐는 거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거만으로 협조를 구해서 처벌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때요? 조사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코스닥과 한국 시장이 노다지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떤 걸 잘하냐면 사기꾼 강자는 아닌데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70% 돼요. 그리고 나서 30% 거짓을 섞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재료라는 게 있죠, 여러분. 호재가 뜨고 재료가 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진실이기도 해요. 진짜기도 해요.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30은 뭐죠? 과대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재료가 엄청난 재료가 돼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산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초전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또 특히나 바이오가 그렇죠. 바이오 쪽으로 뭐가 임상시험이 되고 있고 어려운 얘기 하면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또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시장은 너무나 이런 작전 세력들이 활약하기가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개념도 알려드렸죠. 막 주가가 떨어져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떨어지죠. 실제로 세력들이 산 주식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력 입장에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했죠. 왜?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버티기도 힘들어요. 2년 들고 가기도 힘들고 3년 들고 가는 거는, 거의 시장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주식을 들고 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3개월 정도 버틴다고 해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왜 그래요? 자금력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의 10%만 주식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눌리거나 손해를 봤을 때는 그냥 냅둘 수 있어요. 그죠?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오래 가져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전 재산이야. 내가 자금의 100% 중에 80%를 주식에 투자했어. 이런 분들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미수까지 끼거나 반대 매매를 당하면 더 최악이겠죠. 근데 세력들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던지는 걸 또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버텼다가 나중에 회사라는 건 이제 경제가 또 사이클이 좋아지기도 하고, 금리도 어쨌든 내릴 거 아닙니까? 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다시 좋아지는 그 타이밍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무작정 다 이상한 회사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회사, 아까 진실과 거짓을 섞는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좋은 회사에 투자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결국 세력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력들은 자금력을 동원해서 어차피 감시도 허술하니까 차후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상한가를 만들어내든 롱바디 양봉을 만들어내면, 또 여기서 누가 들어옵니까? 투자자들이 이것을 보고 호재가 뜨니까 또 매수를 막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시장이 금요일날 되게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종가까지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수급을 발생을 시켰어요. 거래 대금도 만만치 않아요.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만약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대를 하겠죠. 올라갔을 때. 근데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하겠죠. 근데 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절망을 빠진단 말이에요. 만약 주가가 그냥 떨어지면은 뭐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이거 기분도 안 좋고 이해도 안 되고 세력이 버렸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거기에 또 동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모든 종목에서 사실 많은 종목에서 이런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결국엔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털리고 손해보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세력이 시장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손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더 많아지고 있고 누적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세력주들을 이용한 방법.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눌림에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보통 눌림이 아니라 뭐 평범한 뭐 20선 매매 또 60선 매매 요런 거라기보다 그냥 극단적으로 좀 크게 밀렸을 때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조정이 계속된 거예요. 반등도 없이. 한 달 동안 조정이 계속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요.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져요. 내일도 떨어지고 내일 모레도 떨어지고 핸드폰으로 막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떨까요? 돌아버리죠. 그렇게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돌아버리는 걸 세력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력들이 악랄하게 털어버리는 주식을 샀을 때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구간이겠죠.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게 해서 털어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주식을 가주지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에코프로랑 거의 동급의 세력이다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엔캠이거든요. 엔캠도 한 달 동안 정말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엄청나게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이 깊게 들어올 때 좀 극단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한 전략도 있는데 이게 또 100% 또 완벽한 매매는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을 아주 기초적인 기준을 좀 세우자고 하면은 이 기준도 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요약은 세력들이 시장에서 활개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좋거든요. 조사 어차피 하지도 않아요 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늘 그런 패턴에 당하는데 반대로 세력들은 늘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매도도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매도도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거고 매수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때요? 손실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모두가 다 비슷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발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범한 상식과 기준을 버려야 역발상적으로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추격해 나가면 오히려 이 시장에 좀 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을 세력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